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창옥 연구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한지 4년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 내고서는요. 그 전에 야매는 5년 했습니다. 그냥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때는 뭐 세금 신고할 만한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구소의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요. 이번 여름이니까 우리 또 휴가 한번 가자. 그래서 며칠 전도 아니네요. 어제 그 영월에 있는 무슨 강에 갔다 왔을까요? 네, 동강에 갔다 왔습니다. 동강에 갔다 왔는데 일부러 그 국도로 갔습니다. 국도로. 네. 그런데 국도로 가다 보면은요, 그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모르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꼭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크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바이크. 예,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 보니까 한 번도 안 간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오토바이 여행이랑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 없다. 두 번째 처음 가는 길이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중심을 잃으면 넘어질 수도 있다. 예. 삶은 자동차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동차는 그래도 네 바퀴니까 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크는 두 바퀴이기 때문에 자전거랑 똑같이 그 중심을 잘못 잡으면 삶이 이렇게 탁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자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난다고요? 네. 자빠지면 아작납니다. 네. 근데 삶도 자빠지면 아작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작게 자빠지면 괜찮지만 크게 자빠지면 아작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삶은 그래도 꽤나 안정적인 자동차보다는 두 발로 가는 자전거나 바이크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꼭 이정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천으로 가는 거, 여주로 가는 거. 근데 저는 원래 제천에서 여주로 갔었어야 되는데 청평하고 양평 쪽으로 가버렸어요. 왜 갔냐면 제가 많이 들어본 동네라서 그러고 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사람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여지거든요. 어떤 왕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어린 왕자. 어린 왕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예. 어린 왕자가 사람은 길들여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 길들여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던 방향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요, 소변기는요, 꼭 자기가 자주 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남자는 꼭 구석탱이에서 해야 잘 나와요. 그 어떤 남자는 꼭 중앙에서 해야 돼. 자변기가 여러 개, 소변기가 여러 개 있을 때. 아까 포프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화장실에서 둘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화장실 그 안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음란해. 성리학적으로 자꾸 좀 구석탱이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네네. 삐 이제 교육방송이니까 삐 교육방송. 저희도 나름 교육방송입니다. 네, 이거 성인방송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식당도 가던 데서 먹어야 편하고
예. 옷도요, 되게 중요한 만남 가질 때는 자기가 평상시 좀 입고 길이 난 옷을 입으려는 사람이 있고요. 새 옷을 입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적응되지 않은 장소, 중요한 발표 이런 거 할 때는 좀 편안하게 입고 가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근데 저는 양평하고 그 청평이 강의하러 자주 다녔던 곳이니까 왠지 그쪽으로 가면 내가 가는 방향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여주 쪽으로 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양평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연구소 식구들은 6시 한 40분 정도 되니까 도착했다고 문자가 와 있는데 저는 8시 20분 정도 되니까 잠실에 도착했는데 입에서 씨발 소리가 막 나면서 씨발 개새끼 씨발 하면서 절대 안 탄다 뭐 이런 말도 막 나오고 별로 어제 기분이 약쪽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포프리쇼 오기 전에 그런 무슨 얘기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조금 새로운 거를 준비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이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어떤 목적지로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이정표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분이 지금 내 삶이 방향을 따라서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뭐 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훅 가려고. 로또 사죠. 솔직히 이거 손 한번, 이거 뭐 얘기는 하지 말고 나는 로또를, 나 이런 어떤 복권을 한 번 이상 내 돈 내고 사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다 세상 날로 먹으려고. 저는 좀 이런 수업에 오는 사람들은 좀 나름 열심히 살나 이래 봤는데 지금 2명 빼고 다 날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네요. 그러면 나는 정기적으로 산다.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래도 좀 꾸준히 로또를 사는 편이다. 복권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솔직히. 또 살아남으려고 안 드네요. 자, 살아남으려고. 자기 이미지 관리하려고. 오케이. 전에 포항에 있는 아주 큰 회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소송 걸립니다. 네, 포항에 있는 회사인데 포자로 시작하는 회사예요. 포항이니까. 네, 네? 포장마차. 오케이. 센스쟁이 우리 과장님. 포장마차. 포항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아주 큰 회사잖아요. 네, 돈 엄청 잘 벌어요. 그 포장마차. 네, 완전히 닭발 5만 개. 근데 막 이제 거기에서 강의를 딱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딱 오더니 강사님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 가슴에서 쓱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로또예요. 그래서 예. 저는요 솔직히 이 맛에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는 주택복권을 샀고 지금은 로또를 사신대요. 그게 발표가 되는 날이 있대네요. 네. 자, 슬슬 나옵니다. 자, 그 발표가 되는 날이 있는데 자기는 그거 확인하는 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른쪽에서 로또를 꺼내고 왼쪽에서 뭘 하나 또 꺼내는 거예요. 이거 마치신 분께는 제가 어제부로 신간 3권이 책이 나왔는데 그분께 바로 사인해서 책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부적,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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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펜, 땡! 가격 사인, 땡! 사인해달라고 메모지, 땡! 자, 아니, 지금 목구멍이 아파요, 저 지금. 땡 계속 하느라고. 좀 확신이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거나 해서 걸리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당첨된 복권. 땡! 꿈, 땡! 자, 그냥 책은 날아간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냥 서점에서 사보세요. 세상 날로 잡쓰려고 하지 말고요. 저 한 권 팔면 1,000원 먹는 거예요, 저 정말. 사직서가 있어요. 아주 한창이 나오네. 아주. 자기는
로또 되는 그날이 사실서 내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은 자기는 되게 행복하다고 했거든요. 그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로또 그거 딱 하는 그 맛. 예? 스릴. 근데 그분은 스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예.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행운하고 행복하고. 행운은 네잎클로버. 그래서 사람들이 토끼 풀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잎클로버를 다 밟아버리거든요. 그 네잎클로버는 이제 행운, 세잎클로버는 행복. 그러니까 행운을 얻으려고 하나 찾으려고 행복 막 밟고 나서 못 찾는 사람도 많고, 못 찾으면 입에서 또 욕 나오죠. 계속 대학교에서 찾았는데 또 시발시발 어떤 새끼가 다 찾아가지고 시발시발. 근데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외국 로또가 훨씬 비싸거든요. 네, 외국 로또는 이제 뭐 100억대 이런 데도 나옵니다. 만약 100억 정도의 로또에 당첨되면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손도 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포프리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들면 오늘부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은퇴. 네? 사대보험 안 되고 은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포프리 식구들도 있고 저희 연구소 식구들도 있고 이제 여러분 일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로또가 돼도 지금 하는 일을 나는 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로또 되면 포프리 사장님 얼굴 한번 치고 나 진짜 개값 한번 물어주고 깔끔하게 포프리 나가겠다. 나 진짜 100억이니까 어차피 합의 2, 3억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깔끔하게.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예? 나는 진짜 로또 되면 진짜 저희 연구소 식구 있는데 소장 싸대기 한번 때리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연구소 하나 차리겠다. 예?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엄청 깔끔해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나 로또 100억짜리 되면 지금 사귀는 오빠랑 계속 사귈지, 아니면 지금 사는 놈이랑 계속 살지. 깔끔하게 남편 얼굴 한번 치고 깔끔하게 이제 물어주고 나 이제 심하이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로또 돼도 이거 솔직히 한번 이거 진짜 이거는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네요. 자, 방송 카메라 어차피 뒤에서만 잡으시는 거니까 저 보고 지금 배우자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시니까 나 솔직히 한 100억 정도 로또 되면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지금 함께 사는 사람과 더 잘 살고 싶다라는 분 눈을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자, 왼쪽 눈은 살겠다. 오른쪽 눈은 심하이 하겠다. 자, 왼쪽 오른쪽 잘 구분해 주세요. 자, 아니 이렇게 하십시다. 이쪽은 살겠다. 이쪽은 심하이 하겠다. 자, 시작. 이렇게 한 분은 뭡니까? 예? 윙크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어느 날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이게 새해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음대 학장이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물어보나 봐요. 이거저거. 뭐 교수님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뭐 내일 뭐 이렇게 대단하게 살아.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을 사는 것이지. 그걸 그냥 툭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오늘 사는 것처럼 어떻게 살고 싶다고요? 내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오늘의 삶을? 네,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성과를 냈다가 아니라 자기가 삶에 대해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취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자기는 내일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는 전반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듣기 전까지가 이제 전반전이고 이 말을 듣고 나서는 뭡니까 그러면? 후반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앞으로 또 살 건지 나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앞으로 또 살겠다 라는 분 역시 솔직히 가슴 앞으로 손 한번 살짝만 들어줘 보세요. 자, 가슴 앞에 손을 들어야 되니까 애국기 이거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애국기. 이거, 자, 오케이. 이분 포함해서 세 분. 그분은 삶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내 자녀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두 분. 아까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빠졌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깨끗하게 살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사장님 계셨습니다. 사장님. 나는 산 거는 후회 없지만 내 애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손을 살짝 내려버렸습니다. 삶이 매우 간단하죠. 질문 몇 가지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은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 예리한 질문 하나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를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 또 살 것인지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제 얘기 말고 여러분 중에 할 말이 있으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손 못 들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고 뭐 제 자녀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목적지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꼬집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희 목적지는 그냥 순간순간 행복해 하면서 지냈으면 하는데 과연 이게 과연 목적지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목적지를 한번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하셔서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함께 나눌게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바이크. 네. 바이크나 자전거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균형이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순간순간 내가 해피한 거하고 가야 할 방향성이 명확한 거, 이게 삶의 균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삶의 방향성은 명확한데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 맨날 힘들어요. 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월세 살 때는요, 뭐 살고 싶습니까? 전세 살고 싶습니다. 전세 살 때는 뭐 사고 싶습니까? 당연히 조금 돈 해서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내 집 마련하면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내 집 마련하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 마련하고 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전원주택. 오케이. 자, 하나씩 나옵니다. 잉? 자, 상추 바로 마당에서 이렇게 하고. 전원주택 하고 나면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마누라 바꾸시고 싶고, 이제 남편도 바꿔야 돼. 이 전원주택에 맞는 놈으로. 이 놈은 월세에 맞는 놈이야. 지금 난 안 맞아. 나는 진짜 구려.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사람이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착각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없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견 못한 건 거기 가도 발견 못하기가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서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펜트하우스 살 때도 행복해요. 근데 작은 집에서 이거는 아니야. 그 집에 가야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집에 가면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건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은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의 가치. 그리고 목표는 뭘까요?
그냥 타겟.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를 세우겠다. 뭐 연구소를 세우겠다. 뭐, 그렇죠.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지점이지만, 목적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요. 여러분, 미국에서 포프리 강의를 보고 글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인데, 미국 간 지 몇 년 됐는데 아이들 둘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포프리 쇼를 보고 상당히 내가 여기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전화기로 보거든요. 이동하면서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전 그게 제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누군가가 내가 하는 어떤 아주 조그마한 행위로 삶의 그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 그때는 어떤 차를 타고 있든 오늘 하루 얼마를 벌었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놀라운 심리적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지금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언제 제일 잘 사는 거냐면요. 죽어도 좋다라는 시점이 많은 사람이 되게 잘 사는 거예요. 난 지금 죽어도 좋아. 막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나 뒤지겠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거는 뒤지는 거죠, 그냥. 뒤지겠다. 이씨. 진짜. 아니면 저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나 지금 죽어도 너무 좋다. 그게 연속적으로 삶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얼마나 잘 사는 거겠어요. 인간이 되게 본능적으로 죽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사람이 자살하려고 벼랑에 서 있다가도요, 친구들이 뒤에서 장난으로 그냥 이렇게 딱 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내요. 죽을 뻔했잖아! 되게 내가 뒤질라고 마음 먹어도 인간은 자기가 화낸다고요. 인간이 되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네. 그리고 때로는 무서우면 못 죽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도요, 좀 적당한 온도에서 뒤지고 싶지. 너무 추운 데서는 뒤지기 싫어, 나 진짜. 정말. 사람이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너무 그 순간 되게 잘 산 거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목적을 이룬 거죠. 순간적으로. 그럼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어떤 쇼를 하겠다. 뭐 이런 거죠. 난 어떤 모양의 어떤 쇼를 하겠다. 포플이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거. 나 회사 일단 사가지고 나 회사를 완전히 크게 만들어서 뭐 광주에 뭐 어떤 거를 내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면 아방궁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거. 그래가지고 러시아 자매님들 한 100명을 모셔가지고 자매님들하고 막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게 바로 구체적인 목표다. 그런 거. 사장님, 아주 그런 목표가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 직원들을 혹사시켜서 러시아 가려고. 그런 아주 강한 분이야. 예. 그러니까 목표. 근데 때로는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자매에서 필리핀 자매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목적은 뭡니까? 아방궁. 어떤 그 교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겠다. 이런 게 목적이죠. 그런데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다가 그걸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왔는데 어느 날 삶이 나를 허락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이 완전히 갑자기 확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게 확 빠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한 건요. 이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네. 결혼식은 엄청 많이 신경 쓰죠. 뭐 붓게 누가 받을 건지, 내가 받을 거야, 이년아, 나와. 그러면서 꽃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거 엄청 많이 신경 써요. 결혼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그러니까 결혼식은 했어요. 근데 결혼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제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균형을 이룰 때
삶의 균형점이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끔은 열심히 달려야 될 때도 있지만 이정표를 꼭 한 번씩 보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예.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삶은 엄청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물어보지 않는 거죠. 더 미련한 건 모르는데 물어봤다가 가르쳐줬는데 계속 가던 길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 모질이, 대모질이. 네? 그럼 왜 물어본 겁니까? 물어보지는 말든지. 예.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말은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회개하다라는 말은 가던 방향을 유턴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본인이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회개해야 될 것 같다. 가던 방향을 유턴해야 될 것 같다. 네. 2명. 다 성인들이시네요. 자, 딱 2명. 나쁜 년 2명이고, 지금 전부 성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삶에 작은 길이 있고 큰 길이 있겠죠. 중요한 건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고, 모르면 뭐 하면 된다고요? 모르면 물어봐라. 그리고,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는 거냐면, 알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방향을 네, 수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게 정말 부끄러운 짓이죠. 삶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절대자에게도 물어야 되고 자기 가슴에게도 물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먼저 각 분야의 선배인 분들에게 물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물어보고 나서 맞다라고 싶으면 그 길로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냐면 나이 먹고 차이 납니다. 한 분만 감탄하시네요. 나머지 분들 뭔 소리야? 이제 나 잘 모르겠는데. 자, 그게 왜냐면 사람이 젊을 때는요. 젊기 때문에 그냥 예쁜 게 있습니다. 젊은이는 돈 없어도요. 그렇게 흉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었는데 돈도 없고 자기 길도 없어요. 네. 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밥 먹고 그냥 살았어. 네. 삶을 40년, 50년을. 네. 근데 막 자꾸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고 싶고 누구한테 원망이 될까요? 부모? 배우자. 그놈. 나 저놈 만나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나 너무 힘들어. 옛날에 엄청 잘 나갔는데. 나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완전 장난 진짜. 에버랜드 나 이거 진짜. 짜증. 애 낳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핑계할 수 없겠죠. 네. 여러분 삶은 정말 자전거 같은 2바퀴로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균형을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모르면 꼭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가끔 한 번은 확인해야죠. 예. 그래서 거울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면 세상이 안내해 줄 겁니다. 인도 속담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려고 하면 신이 스승을 그 앞에 보내준다. 이번엔 2분이 감탄하시네요. 네. 도대체 얼마나 센 걸로 해야지 여러분이 감탄. 웃길 때나 다 같이 웃고. 제가 엄청 중요한 얘기하면 안 웃고. 네.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면 신이 그 사람 앞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스승을 보낸다. 학원 강사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승을 보내주겠죠. 근데 그 스승이라는 건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 모든 종류의 깨달음은 스승이 될 겁니다. 누가 스승이라고 했냐면 내 의식에 생각하게 하는 자, 그게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깨어나게 하는 자. 그건 사건이 우리를 깨어나게 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만남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스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조만간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스승을 두고 그리고 또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 어느 날 되면 참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